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하이브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제 최악의 34만원까지는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개파락까지 하면서 이제는 수급선이라고 하죠. 60일 이동 평균선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일 이동 평균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33만 원입니다. 일단은 34만 원이 훼손이 되고 붕괴가 됐기 때문에 33만에서는 나름대로 뭐 강한 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의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이제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고 있죠. 뭐 아무래도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코로나 피해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 신종 바이러스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금 그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시장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올랐던 이제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혹은 이제 그 철강, 조선화학 이런 낙폭 과대한 어떤 제조주가 되겠죠. 대형 제조 쪽으로 이제 매기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그 11월 16일, 17일에 걸쳐서 윤석준 대표가 스탁옵션으로 12만 주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6만 주를 매도했다고 그러죠. 또 이제 오늘 공시에 많이 나오는데, BTS 멤버 일부가 또 이제 매도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수량 자체는 한 만 주 정도, 합해야 이제 만 주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욕망들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 윤석준 대표가 6만 주를 매도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을 떠나서 이거 주주 가치 훼손에 뭐 상당 부분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간에 뭐 법 테두리에서 팔았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을 우리가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기.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 뭐 개인기는 뭐 여전히 출중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4분기 예상 실적과 이제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 4분기 영업이익 일단 또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시장 흐름이 좀 바뀌고 있고 또 이슈인데 이슈가 이제 좋은 이슈가 아니죠. 뭐 근데 워낙 이제 고점 대비 42만 원대에서 지금 33만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충분히 주가의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 제가 이제 늘상 이제 강조해 드리는 말씀인데 상승이란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조정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 주가를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주주라고 그러죠. 주주 중에서도 이제 충성도가 낮은 그런 어떤 주주들을 저는 이제 그 잠재 대기 매도세라고 그러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서 혹은 이제 그 초기 반등 시에는 그런 어떤 그 충성도가 낮은 잠재 대기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단기 조정에 일희일비 안 하고 실적만 보고 가시겠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도 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 그 어제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 이제 그 34만 원이 그것도 개파락하면서 이제 33만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또 이제 본질을 생각한다면 이런 데서는 지금 와서 사실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좀 없지 않겠냐.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그 회원분들께는 뭐 계속해서 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또 조정기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종하는 그런 또 타이밍으로 잡자고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하이브 7일 연속 하락, BTS도 주식을 팔았다.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윤석준 하이브 CEO가 지난달 11월 16일, 17일 두 차례 걸쳐서 또 41만 원대 팔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만 주니까 64, 24, 247억인가 이렇게 그 이득을 봤다 그러고 그 스탁옵션으로 1,000원대에서 받았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또 부를 챙긴 것 같아요. 주식도 제가 보기에는 뭐 자루 재서 매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TS 멤버 중에서 진이 이제 16,000주를 30만 원에 매도했으니까 매도를 잘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제이홉이 5,600주를 33만 원. 이것도 뭐 매도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하튼 간에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차도 바꾸고 뭐 집도 사고 이런 그 소소한 이 하이브 주가의 본질이 훼손될 만한 그런 매도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다양한 욕망들이 작용하면서 주식을 팔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시절
그 나이대 그 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욕망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준 대표가 매도한 것은 사실 저는 그래요. 주식을 우리가 그 살 때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나들이 뭐 주접을 떨고 같은 그 안 좋은 뭐 악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죠. 워낙 그 시스템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시스템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사실 그 대주주 불확성이 작은데 오너 리스크가 작은데 중소기업 특히 이제 성장주 중소기업도 오래 업력이 오래된 데는 이제 나름 이제 나름 이제 오너십이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겠는데 성장 기업들이죠.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사실 그 오너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요. 지금 좀 더 빠지고 있네요. 여하튼 간에 YG라든가 SM이라든가 혹은 JYP에 비해서 하이브가 좀 더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주주 리스크죠. 어떤 그 BTS 멤버도 그렇고 윤석준 대표가 판 거로 인한 그런 이슈 때문에 더 빠진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뭐 거의 뭐 매도의 극점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따라가면서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제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 피터 린치라고 있습니다. 마젤란 펀드의 영어 피터 린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떨어지는 칼날에 누가 손을 갖다 댈 것인가. 주가가 초기 급락할 때 밑에서 사는 것은 마치 떨어지는 칼날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만약 피터 린치 논리대로라면 지금 사면 안 되겠죠. 자, 하지만 이제 그 매도의 극점, 세일링 클라이마스, 매도의 극점에 와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 주식을 매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그 방송이 여러분들 특히 이제 하이브를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갖고 계시겠고 또 일부는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 방송이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적을 보고 가죠. 실적을 보고. 자, 보시려 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 간에 이제 다이버전스 신호라고 이제 다이버전스 신호가 이제 발생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자본 시장의 자본 흐름 메커니즘을 보면은 제일 상위 구조가 외환 시장입니다. 외환 시장. 두 번째가 이제 채권 시장, 세 번째가 주식, 그다음 원자재, 부동산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주가는 오르는데 원화가 절하가 된다. 그럼 결국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요번 같은 경우 이제 반대 경우죠. 원화는 강세인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주식이 이제 그 외환 시장을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 기준으로 2,900포인트도 붕괴가 되는데 원화는 오히려 이제 강세였어요. 원화는. 자, 그럴 때는 이제 그 주식시장이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림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봉 차트입니다. 원 달러 환율 이거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코로나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달러당 1,296원까지 올라갔었죠. 장주 최고점이 1,296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화가 가파르게 강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도 이제 회복을 됐고 또 1월 달에는 정점이 이제 1월 11일입니다. 삼성전자의 고점이자 이제 현대차의 고점인데 여기서도 사실 그 다이버전스 신호가 발생이 됐어요. 원화가 먼저 절하가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당 원환율이 최고점이 달러당 1200점 정확히 4원인데 뭐 소수점을 절하시키고 1200원이었는데 요번에 11월 달 고점이 1196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그 1200원보다 강세였죠. 주식시장은 2900포인트를 깨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이 외환시장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이 나왔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그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강세를 보고 삼성전자가 1%대,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제 1.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조선해양이 어제에서도 오늘도 한 5%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철강, 뭐 이런 거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그 시장 흐름이 이제 뒤바뀌어 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흐름이 이유 같은 간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삼성전자가 매물대가 이제 78,000원대 매물대가 이제 많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도 흐름으로 봐서는 78,000원에서 8만원 사이까지는 이제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그 하이브가 조종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흐름의 변화, 그것도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시장이 전체가 이제 안정을 잡잖아요.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 이제 같이 올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급반전되는 그런 변곡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 혹은 이제 성장주 전반이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78,000원에서 8만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무조건 하이브가 못 간다는 건 아니죠. 자, 이제 보시는 화면에 이제 그 하이브 주봉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주봉 차트.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도 주봉상 지금 6주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주 동안 2주 조정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그 조정이 지금 굉장히 좀 급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35만 원도 그렇지만 어제는 또 이제 지지선을 이제 34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34만 원 이하에서는 저는 그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봅니다. 절대적 저평가 구간. 자, 지금 이제 하이브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그 최고점이죠. 앞전 그 상장일에 최고점이 이제 35만 원이고, 자, 그리고 지난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 보시면 장중 최고점이 33만 7천 원이었어요. 제가 그 가격대를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장중 고가 기준이고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6월 달 고점이 32만 4천 원이거든요. 그 부근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난 6월서부터 대략 한 6개월 가까이 지나갔는데, 그때 지난 6월하고 현재 12월하고는 환경도 많이 변했죠. 뭐 그때도 물론 메타버스 얘기는 있었지만, 메타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플러스 이제 NFT죠. NFT 파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정도로 NFT가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그 고점을 훼손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34만 원 이하, 34만 원 미만에서는 하이브 주가가 절대적으로 저는 그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 SM, 그리고 그 JYP마저도 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YG하고 JYP가 5%대, SM이 지금 4.4%대 후반 빠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빠졌죠. 다시 원점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다시 9월 말 10월 초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유를 받는 가능성도,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니까 빠르면 뭐 내일서부터 아니면 다음 주서부터는, 지금 주봉상 2주인데 원래 주봉상 3주 조정 받아도 돼요. 근데 2주째 조정이, 이번 주의 조정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면 가격 조정은 거의 뭐 일단락돼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막판에서 오늘 뭐 거의 뭐 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막판에서는 가장 어두워요. 우리 그 증시 격언에도 동특이 전이 이제 가장 어둡다고 이제 보는데, 저는 그 동특이 전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유진투자증권 11월 30일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OSMU의 끝판왕. 이 OSMU가 이 어려운 말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원소스 멀티 유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소재, 하나의 주제로, 그러니까 하나의 소재라는 것은 이제 IP를 의미하는 거죠. 아티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BTS 같은 이런 아티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의 소재로 다양한 장르에 적용을 해서 파급 효과를 노리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이브를 통해서 NFT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게임, 커머스, 이런 그 다양한 장르에 적용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OSMU라고 하는데, OSMU의 끝판왕, 아주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인베스트먼트 포인트. 하이브가 그리는 혁신, 내년 상반기까지 두나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NFT 사업 전개. 두 번째는 이제 아티스트 IP 기반 게임 런칭, 게임도 진출하죠. 그 다음에 아티스트 IP 기반 오리지널 스토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네 번째는 하이브 아메리카의 컨슈머 브랜드와 콘텐츠 확장 등 뭐 다양한 프로젝트 성과가 이제 가시화될 예정이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회원분들께 이제 자주 말씀드린 얘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보자. 내년 상반기면 6월이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상당 부분 뭐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존재감이 커지는 위버스의 그 존재감은 더욱더 확장이 돼야 된다고 봐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V라이브하고 이제 또 V라이브하고 V라이브하고 통합을 하죠. 통합을 하고 또 이제 이타카 홀딩스 소 아티스트가 이제 입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에 또 영향을 줄 것이고 여기 또 빠졌는데 또 빠진 유니버셜 뮤직그룹이죠. 거기하고 또 조인트 벤처 설치 얘기도 조인트 벤처 설립 그런 모멘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오프라인 공연인데 이번에 이제 그 오미크론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또 어떤 불확성을 제시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뭐 성공에 끝났다고 해서 굉장한 것 같아요. 자, 3분기 영업이익이 656억인데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900억입니다. 900억으로 지금 그 보고 대체적으로 이제 900억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 그 사상 최고치죠. 최고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최악의 상황, 지금 최악의 상황만 우리가 조금 더 버텨낸다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 한번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하여튼 그 990억, 2019년도 990억에서 1460억,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2060억 정도,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지금 3670억인데, 지금 이제 신종 바이러스 불확성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를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튼간에 뭐 한 3,500억 이상만 되면은 이 주가가 50만 원, 뭐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이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실적은. 하여튼 그 올해 내년도 예상 영업이 3,670억을 보고 있고 2023년은 이제 4,370억인데 4,370억이면 작죠. 뭐 5천억 정도는 돼야지 이제 주가가 중장기 큰 어떤 그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자, 분기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230억, 2분기 280억, 3분기 이제 656억이죠. 660억 정도. 그다음에 4분기 예상 영업이익 이제 900억. 사상 최고치로 이제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내년도 이제 그 매출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앨범 매출이 이제 올해가 예상이 뭐 대략적으로 한 4천억 정도. 내년도 이제 4,680억인데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지금 BTS뿐만이 아니라 신규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또 이제 그 연이어서 등극을 또 하죠. 공연 매출이 이제 3,600억으로 잡았는데 이건 이제 불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정서로 봐서는 사실 우리 이제 뭐 상식선이죠. 지금 전파력이 빠른 것만큼 그만큼 중증도는 낮아진다는 게 조금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럼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속단하게 이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하여튼 내년도로 해서는 이제 좀 종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광고 출연료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1,030억에서 1,190억. MD 라이센싱은 특히 이제 오프라인 공연하고 이게 매출이 많이 연동이 됩니다. 올해 예상이 2,860억에서 내년도 이제 4,560억. 그다음에 콘텐츠가 많이 증가하는데 콘텐츠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기타 이제 팬클럽 등은 이제 매출이 뭐 전체 매출 차지하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간에 영업이익은 내년도 예상 영업이 3,670억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70만 원 정도로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2시 6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6.3% 빠지고 있습니다. 33만 500원인데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오늘 뭐 이유 같은 간에 팔 사람들 다 팔고 나가는 그런 어떤 오늘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합니다. 자, 앞서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시장 흐름이 변화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미크론 불확실성, 세 번째는 이제 윤석준 대표 플러스 이제 BTS 일부 멤버들의 이제 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이슈로 작용하면서 주가의 어떤 매도를 부르는, 거의 뭐 이 정도면 투매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성장주 전반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펄오비스 같은 경우도 10%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는 뭐 다 같이 빠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또 많이 빠졌어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한 5% 오르고 5% 정도 빠지고 있고요. 기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이식 매물, 경계성 매물들이 이제 많이 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자 전화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여튼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